기쁜 마음에 노트북을 사면 곧바로 사야 할 액세서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심하고 걱정 많은 타입인 제가 15년간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알아낸 노트북을 사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아이템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나의 노트북 인생이 180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양품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 이거 만든 사람 천재 아니야 라고 불리우는 미친 아이디어의 노트북 아이템 베스트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코린 플래스 백팩 프로라는 노트북 백팩입니다. 이 가방을 만든 코린 디자인이라는 회사는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서 단 3개의 가방으로 전 세계에서 약 30억 원의 펀딩을 성공시킨 가방 전문 브랜드인데요. 원래 첫 번째로 출시된 클립팩 프로라는 가방이 꽤 유명했던 제품이었는데 아무리 칼로 그어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 중세시대 갑옷 수준의 가방을 출시했었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로 출시했던 가방의 경우에는 비행기 화재 속에서도 멀쩡히 살아남는 엄청난 내구성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출시된 이 플래스 백팩 프로라는 제품도 다른 노트북 가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방의 지퍼 부분이 이렇게 잠금 장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여행용 캐리어에나 있는 이 잠금 장치가 지퍼에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방 속에 있는 내 노트북을 1차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잠금 장치는 옆에 버튼을 누르면 지퍼들이 자동으로 툭 튀어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서 다시 지퍼를 잡기에도 꽤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도 노트북 가방 자체를 그냥 가져가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방에는 여기에 또 다른 신박한 보안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방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긴 스틸 와이어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와이어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곳에 걸어놓고 다시 가방 지퍼고리와 함께 잠금을 해놓으면 이렇게 가방 자체가 도난당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가방 속에 내 노트북을 2차적으로 또 보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노트북을 넣는 공간도 이렇게 모두 융 처리가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 쿠션도 꽤 두꺼운 편이어서 웬만한 충격으로부터도 또다시 보호가 가능하고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라면 이렇게 기본 제공되는 레인 커버를 씌워서 또 한 번 나의 노트북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위해 만든 노트북 가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가방은 아주 독특한 기능도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가방 외부에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방 안쪽에 이렇게 휴대용 배터리를 미리 연결시켜 놓으면 가방을 열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언제든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USB 포트마저 이런 식으로 고무마개로 또 보호를 하고 있어서 외부 오염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가방의 진짜 놀라운 기능은 바로 이렇게 또 다른 스토리지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든 스토리지 공간은 평소에는 접혀 있는 상태로 있는 듯 마는 듯하게 있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박한 수납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정말 놀라운 건 주머니 자체가 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물이 묻어있는 접이식 우산을 그냥 넣어놓을 수도 있고 차가운 물통을 넣어놓아도 가방의 다른 부분이 젖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냉 기능도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 8도짜리 음료가 4시간이 지난 뒤에 무려 19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냉 기능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공간도 꽤 깊은데요. 약 30cm 정도의 깊이인데 이렇게 개인 실내화 정도는 아슬아슬하게 넣어놓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평소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500ml 맥주병도 들어가지만 2단 우산은 들어가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다른 물건들을 가방 안에 넣으면 나중에 물건을 빼자마자 바로 히든 스토리지 공간도 그대로 눌려버려서 다시 물건을 넣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자주 사용할 때는 가방 메인 공간을 비워놓아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가방 내부 수납력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 노트북 수납 주머니 바로 앞부분에는 작은 태블릿이나 책 한 권 정도는 같이 수납할 수 있는 요긴한 주머니가 있는데요. 하지만 수납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같은 큰 태블릿을 넣으면 이렇게 너무 많이 삐져나오게 되는 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수납 공간, 케이블들이나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주머니, 약간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2개의 큰 지퍼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거기다 보안에 많이 신경 쓴 가방답게 신용카드나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RFID 복사 방지 주머니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죠. 또 보안 때문인지 외부에는 양옆에 딱 2개의 주머니만 있습니다. 가방 무게는 약 1.3kg 정도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인케이스 노트북 가방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좀 높은 편인데 국내 쇼핑몰 기준으로 13만원 중반이니까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네요. 그럼에도 이 가방만이 가지고 있는 높은 보안성과 편의성, 그리고 다양한 신박한 기능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노트북 가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는 이 정도까지의 기능들은 다 필요 없고 최대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도 나만의 집중력 있는 노트북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두 번째로 소개할 이 제품, 페넥 워킹스테이션 랩탑 파우치라는 가방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방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깔끔한 스타일의 일반 가방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놀라운 기능을 숨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먼저 가방을 모두 열면 이런 식으로 여러 칸막이들이 보이는데요. 이걸 순서대로 조립을 하면 바로 이렇게 마치 미니 독서실 같은 공간이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아주 신박한 가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여기에 노트북을 넣어놓고 밴드까지 채우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엿볼 수 없는 나만의 작업 공간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칸막이는 이렇게 더 뒤로 젖히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서 자신의 노트북 모니터 각도에 맞춰서 시야각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윗부분은 아예 열어놓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칸막이 각도를 직각으로 만들면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뉘어놓고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남들 눈치를 전혀 볼 필요 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 칸막이 아래에는 작은 여유 공간이 따로 있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작업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다른 물건을 꺼낼 일이 있으면 칸막이 뒤편에 있는 가방 앞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가방의 최대의 단점도 바로 이 주머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방은 오직 이 앞주머니 2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방 바깥쪽에도 가방 안쪽에도 더 이상의 주머니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극단적인 주머니 다이어트를 한 덕분에 노트북을 넣어도, 심지어 노트북 어댑터와 마우스를 넣어도 미친 듯한 슬림핏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끈도 한쪽으로 매거나 길이를 조절해서 크로스로 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떼어버린 후에 깔끔하게 들고만 다니는 것도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내부 공간은 맥북 16인치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인데요. 거기에 아이패드 프로나 일반적인 책 2권 정도, 혹은 단단한 노트 등을 추가로 넣어도 여전히 슬림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보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정말 만족도가 아주 높은 가방이었는데요.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를 해도 무려 9만원대의 가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기능과 스타일을 가진 가방은 사실 이 가방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개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주 깔끔한 스타일의 가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거의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넥 워킹스테이션 랩탑 파우치 가방은 카키색과 블랙, 베이지 총 3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모프트라는 휴대용 접이식 노트북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은 최근 몇 년간 신박한 노트북 스탠드로 아주 유명했던 제품이었는데요. 먼저 제품을 노트북 바닥에 잘 붙인 뒤에 손으로 살짝 펴줘서 바닥에 내려놓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노트북 스탠드가 되는 아주 신기한 제품입니다. 게다가 높이도 2단계로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원래대로 다시 접어놓으면 노트북 바닥에 착 붙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에도 정말 편리합니다. 무게도 엄청 가볍고요. 그래서 무거운 타입의 노트북 스탠드를 같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또 스탠드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아주 빠르게 노트북 받침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아이템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원한다면 언제든 떼어냈다가 다시 붙여서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떼어낼 때 손가락이 엄청나게 힘들지만 말이죠.
실제로 저는 이 제품이 처음 펀딩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하면 무조건 1순위로 구입해야 하는 최고의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타이핑을 주로 할 때 1단계 높이를, 웹서핑이나 영상을 볼 때는 2단계 높이를 해서 사용을 하니까 목이나 팔목이 훨씬 더 편안하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침 부분이 저렇게 얇은데 타이핑을 하면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분노의 타이핑을 해보면 1도 안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이거 만든 사람 천재 아냐라는 후기가 달릴 정도로 사용자들에게 만족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죠. 그런데 이 모프트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약 2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 2개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1년에 하나씩 모프트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견고함이 아주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처음 제품을 사용하면 생긴 것에 비해 아주 튼튼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안정적인 느낌인데, 이게 1년 정도 넘게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아랫부분이 힘을 잃으면서 주저앉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최저가 기준으로 2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은근히 부담이 됩니다. 쓸 때는 너무 좋은데 주저앉으면 아깝고, 또 이런 제품이 또 없으니까 결국 또 사게 되고, 마치 배터리 다 다른 에어팟 같은 딜레마가 느껴집니다. 결국 또 주문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원래 이 모프트는 노트북 바닥에 통풍구가 없고 15.6인치 정도의 무게 타입을 위한 제품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노트북 하단에 통풍구가 있는 타입을 위한 제품도 출시가 되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무려 17인치 노트북까지도 무게를 버틸 수가 있다고 하고요. 모프트의 컬러는 총 4가지 컬러가 있고 해외에서는 그래픽이 적용된 모델들까지 판매가 되고 있으니 구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노트북 액세서리는 모바일 픽셀 트리오 맥스라는 확장형 모니터 제품입니다. 이 모니터는 이렇게 노트북 뒤에 장착을 한 뒤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뒤에서 꺼내어서 펼치면 이렇게 노트북을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신박한 확장형 모니터 제품입니다. 노트북에 이런 확장형 모니터가 있다면 작업을 할 때 아주 편리한 점들이 많은데요. 특히 영상 편집을 할 때 각종 창들을 편하게 한 번에 보면서 작업할 수도 있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띄워놓은 상태에서도 넉넉한 화면으로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서 업무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주식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차트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서스펜스를 즐길 수도 있죠. 사실 이런 노트북용 확장형 모니터들은 이렇게 따로 스탠드에 세우는 타입들이 대부분이어서 내 노트북 화면 높이와 잘 맞지 않고 가지고 다닐 때도 따로 가지고 다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바일 픽셀 트리오 맥스라는 제품은 평소에는 이렇게 노트북 자체 내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빼서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번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덜 번거롭고, 높이와 각도도 기존 노트북 모니터와 아주 잘 어울리죠. 또 자신의 시야각에 맞춰서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 모니터는 뒤로도 돌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미팅을 할 때는 이렇게 상대방과 함께 동시에 화면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니터는 이렇게 스탠드를 추가 구입해서 부착을 하면 따로 분리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즉, 부착형과 분리형 모두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모니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니터는 회전 모드, 즉 피벗 모드도 가능해서 모니터를 90도로 돌린 뒤에 웹서핑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진 작업 등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정이 좀 번거롭지만 말이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모니터가 2대가 있다면 이렇게 무려 3개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부착형으로 말이죠. 정말 편리하고 신박한 확장형 모니터 노트북인데요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불편한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생각보다 모니터 무게가 꽤 무겁다는 것입니다. 모니터 단독 무게만 약 0.9kg 정도인데 제가 테스트한 맥북 16인치와 결합하면 무려 3kg 가까운 무게가 되거든요. 실제로 들고 다니면 꽤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체력 보강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니터를 끄집어내는 것도 실제로 써보면 예상치 못한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반드시 옆쪽으로 먼저 살짝 빼줘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안 그러면 트리오 맥스 모니터가 기존 모니터에 걸리거나 화면이 살짝 가리게 되거든요. 게다가 성공적으로 잘 뺐다 하더라도
여기 모니터 힌지 부분의 힘이 너무 약해서 모니터가 자꾸 기울어지는 엄청난 단점도 있습니다. 또 힘 조절을 못하면 이렇게 모니터 전체가 떼어지게 되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 자체 성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 즉 풀 HD라서 맥북 프로처럼 해상도가 더 높은 모니터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선명하지 않은 화면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게다가 창을 움직일 때 이렇게 뭔가 끌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걸 보면 모니터 응답 속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반드시 드라이버를 설치한 뒤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을 개봉할 때부터 이 문구를 아주 강력하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컴퓨터 초보자분들이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품의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전반적인 마감 퀄리티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특히 따로 구매한 이 모니터 스탠드는 이게 진짜 천조국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급 허접함을 보여주었거든요. 물론 쓰는데 큰 지장은 없었지만 도대체 이게 왜 35달러나 하는지 성질이 나서 욕을 또 분리형으로 떼어내면 붙이는 쪽 메탈이 남아있게 되니까 이것도 결코 미관상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맥북의 감성에 끌려 사신 분들이라면 아주 심각한 멘탈 타격일 수밖에 없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모니터 본체 309달러, 스탠드 34.86달러에 구매를 했었는데 관세와 할인 모두 합치니까 무려 40만원 중반까지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노트북으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하셔야 하는 분들, 확장형 모니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분들, 최대 세대의 모니터까지 확장해서 사용하실 헤비 유저분들에게만큼은 좋은 모니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도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보조 모니터의 다양한 기능들을 선택하실 분들에게 말이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품 생활 영상 촬영, 편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래스 101 양품 생활 영상 제작 강의에 자세한 방법들이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품 생활이었습니다.